안녕하세요. 스카이프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경란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김하늘 변호사님이 평택 미군기지 이주민들을 대리하여 L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 정부가 미군기지 이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LH공사가 지키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LH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LH공사 사장 사이에 위임 계약서가 작성되었어요. 미군기지 이주민들에게 대한 주거보상 및 생활보상은 LH공사에서 추후 평택의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 이를 반영해서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죠. 이에 따라 LH공사는 2006년부터 평택시 고덕지구에 고덕국지화 개발지구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6년에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어요. 그런데 LH공사는 위 고덕지구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수요가 높은 삼성전자 인근 상업용지에 대해서 미군기지 이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일반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LH공사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평등한 대우예요. 고덕지구를 국지화 개발지구로 조성하면서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에게도 생활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H공사에서는 미군기지 이주민들 니네만 특별 취급해줄 수는 없다. 니네랑 고덕지구 이주민들이랑 똑같이 생활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이유는 LH공사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예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활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보상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는 좋은 상업용지를 주지 않아요. 경쟁률 높은 상업용지는 일반 분양을 하고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으로 주는 상업용지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것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지난 동영상에서 정부가 미군기지 이주민들에게는 다른 공익사업과는 다르게 예외적이고 특별한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맞아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LH공사는 그건 정부가 약속한 것이고 자기들은 그 약속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나는 니네만 특별 취급할 수는 없고 우리 내부 지침에 따라서 고덕지구 이주민들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생활보상을 해주겠다. 억울하면 정부에 가서 따져라 이러는 거죠. 나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나쁘죠. 아쉬울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국무총리 이하 14부처 장관들과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까지 나서가지고 철석같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막상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종료하고 나니까 정부에서는 우리는 LH공사에 위임했으니까 LH공사에 가서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LH공사는 약속은 정부가 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따지려면 정부에 가서 따져라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사이에서 미군기지 이주민들은 무려 10년 이상이나 기다린 끝에 겨우 이제 생활보상을 받나 싶었는데 이렇게 정부하고 LH공사에서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자기는 권리구제를 못 받게 되었으니까 정말 원통하고 분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오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는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이 사건에서도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몇 가지 중요한 법률상 쟁점들이 있어요. 첫째로 약속은 국가가 했지만 실제로 상업용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기관은 LH공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 LH공사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요. 둘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은 생활보상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사업 시행자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측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해야 돼요. 셋째로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아요.
예컨대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경우 행정청은 원고의 몇 월 며칠자 건축 허가 신청을 허가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몇 월 며칠자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어찌되었건 LH공사에서 생활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기는 해주되 자기들 내부 지침에 맞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거부 처분이라고 할 만한 것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외에도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사업인데 당시 정부가 그러한 내용을 약속했다는 증거랑 증인들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어려운 소송이네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사건. 그렇지만은 그런 사건도 실제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이 사건에서도 미군기지 이주민들은 처음에는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가 그분들이 보기에도 좀 불안했던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분노를 느꼈어요. 국가의 약속을 믿고 삶의 터전에 양도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이게 무슨 삼류 양아치 건달들이나 하는 행동을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면 도대체 국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건을 수임하였어요.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한 일에 가장 절실하게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었어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분노를 하셨을지 짐작이 되네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게 되신 거군요. 네.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첫 번째 쟁점인 LH공사에 대한 피고 적격은 행정청이 민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니라 민간기관이 이른바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피고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서 구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 쟁점인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법리는 그거는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생활보상으로서 그야말로 예외적이고 특별한 보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생활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논리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쟁점으로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처분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위치 선택 우선권이 있는 생활대책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확인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어요. 변호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도 미군기지 이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에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10년 이상 경과한 일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증인들 소환하는 문제나 증거 신청 같은 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재판부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매우 충실하게 사실 심리를 진행해 주었고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도 모두 채택해 주었어요. 그래서 투스타 원스타 장성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셨고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평택 이주민 우대 방안이라는 책자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어요. 2017년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020년 1월에서야 마침내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당초 청구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생활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 청구가 인용되었어요. 정부하고 LH공사의 위법 행위를 법원에서 인정한 거지요. 정말 다행이네요. 상대방을 항소를 했나요? 네, 이 사건이 진행하면서 새삼 느낀 건데 사람들 생각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이 진행하면서 도저히 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인 LH공사는 자기가 당연히 이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LH공사는 1심 판결 선고 후에 국내 5대 로펌에 속하는 대형 공모법인을 선임해서 즉각 항소를 하였어요. 상대방 로펌에서는 당사자 적격부터 시작해서 판결 결론에 이르기까지 1심 판결 전체에 대해서 장문의 투망식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요. 워낙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기에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도 변론을 종결했다가 재개얘기를 2번씩이나 하면서 판단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였어요. 항소심에서도 쉬운 싸움이 아니었네요. 그래도 결국 변호사님이 이기신 거죠? 네, 항소심에서 닷새 1년 6개월의 심리를 거쳐서
지난 2021년 6월에 LH공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여기에 LH공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어요. 무려 5년 동안에 걸친 소송이었어요. 그렇네요. 그런 힘들고 긴 싸움이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미군기지 이주민들을 대리하여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2022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에서 우수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것이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아무래도 행정소송이고 사안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최대한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행정소송이 문제돼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다음 화에서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편한 일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늘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면 정말 믿음이 가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